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네. 아무튼 또 오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 그 5페이지 보면 수소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많으셔서 다 하셨고, 우리가 그린 수소 수입항만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부산항과 평택항을 친환경 에너지 그 수입할 수 있는 그 항만으로 이제 지정을 좀 네네.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존에 그 LNG 그 인수 기지나 석유 인수 기지가 이제 지금 현재 원정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두 시설이나 에너지 시설을 활용하면 다른 항만보다 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서 이제 그린수소 수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 뭐 유럽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중국에서도 지금 그 활발하게 좀 움직임이 있고 저희 국내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그린수소 수입도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생산하는 수소가 블루 수소죠? 네,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이제 처리할 경우 네네. 블루수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용인이나 성남 같은 데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 그린 수소를 만들려고도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사실상 그린수소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이제 물을 전기분해해서 네네. 수소를 생산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 뭐 시험적으로 네네. 뭐 요 정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상용화할 만큼의 그린수소 생산은 국내에서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도 용인이 하고 있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살펴보시고 성남도 살펴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뭐 그린 수소를 다 충당을 못하면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수소 도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수소 도시를 하는 게 우리 수만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 수소 특화단지 공모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경쟁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다른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좀 알고 그거에 대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평택구 관광단지 우리 최재원 의원님 물으셨지만 그 기반 시설이 되면 개장을 이제 향후 계획에서 보면 28년도 하반기에 기반 시설 준공 및 부분 개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 개장에 해당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제 부분 개장이라고 여기 표현을 한 것은 지금 이제 기반 시설 그러니까 조성 계획 변경도 해 나가고 있지만 네네. 이제 투자 유치 활동도 같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그 안에 이제 투자 유치가 돼서 그리고 또 시민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일부 좀 개장할 수 하겠다.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간 투자자가 생겨야 되는데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민간 투자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도 이런 그 관광 콘텐츠 투자 유치에 대한 전문 인력도 좀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한 세미나나 포럼 아니면 업계를 찾아가서 네네. 이제 현장을 또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투자도 네네. 이제 접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있는 거예요? 네, 학원은 우리는 전혀 보고도 없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민간 투자자에 대해서는 없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쪽을 뭐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보면 이제 사업 계획이나 투자 자금 유치 계획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네네. 아직 이 투자 유치가 이렇게 성사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반 시설을 일단 하고 또 투자자들을 그 와중에 찾고는 있는 데지만 어쨌든 이 평택구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도전적인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게 돼야만이 관광 단지가 개발이 좀 빨리 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시고 또 우리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도 신경 쓰고 있는 건가요? 네, 도시공사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이제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는 거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고 와서 저희들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AI 반도체과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AI 반도체과는 주로 보면 그 산업진흥원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렇게 산업진흥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할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반도체 AI과나 기업 투자과는 산업진흥원하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 하더라도 지금 그 산업진흥원에서 세우는 계획은 수탁 아니면 용역 이런 식으로 간다 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AI과에서 세울 게 아니라 아예 산업진흥원에서 세우던가 아니면 AI과는 AI과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을 해야지 구상을 해서 결국은 실행하는 거는 산업진흥원에 자꾸 주고 있잖아요. 그럼 AI과가 지금 생긴 게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나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뭐 일단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AI과는 사실 뭐 정책 수립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을 하고 네. 실제로 실행 자체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하는 평택산업진흥원에다 맡기는 거고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앞으로는 점점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뒷받침해서 산업진흥원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거를 산업진흥원도 또 수탁을 줘요. 위탁을 주고 그래요. 거기서는 또 왜 산업진흥원은 또 위탁 주고 또 용역하냐 이 소리가 또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의논해서 확실한 선을 좀 그으면서 AI과의 정체성을 좀 가졌으면 싶습니다.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처음 생겨서 얼마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산업진흥원이 뭐 결국은 뭐 하청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14페이지 아주대학교 저번에 우리 최준구 의원님이 모여서 논의한다는데 저는 바빠서 못 가봤지만 아까 설명은 다 하셨는데 전에도 우리가 이행 학서 가지고는 장담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도 역시 별다른 상황은 아니지 않아요? 결국은 오겠다는 말만 있는 거지 확실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저희가 그 아주대하고의 소통은 실무선에서는 자주 만나고 있고요. 또 뭐 시장님도 이렇게 필요하면은 주기적으로 만나시고 있고 또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쪽에 최고 의사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속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계속 소통하면서 그 부분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아주대의 입장은 평택을 포기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 생각하면 이쪽으로 정주하려고 하는 분들도 결정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안전한 무슨 장치가 없을까 하는 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요번에 어제 이제 간담회 한 부분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외적으로 이제 뭐 보도가 나가고 있고요.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이제 총장님과 이제 아주대 병원장까지 모셔서 또 네. 그런 어떤 아주대 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한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주 소통하시고 확실한 또 우리가 또 그만큼 제시를 해줘야 거기도 의지를 갖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과천에서 제시하는 거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우리는 뭘 놓치고 있나 하는 부분 하셔서 우리가 또 기대하고 그만큼 시가 위상을 가지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투자를 해주면서까지 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잘 제대로 안 된다면 문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촘촘히 자주 하시고 그분들이 정말 빨리 추진해서 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말로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소통하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21페이지 저 마지막 단계별 노후 산단 정비 및 개선 어제도 제가 이거 산업진흥원에서 질문을 했지만 그 환경 개선 같은 거는 시에서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공모로 돈을 받아서 더 환경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꼭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은 해봐요. 물론 용역을 줘서 단계별로 해서 국비든 도비든 받아서 산단을 정리하는 건 좋겠지만 이게 꼭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산단 관리는 아시겠지만 저희 완료된 산단은 저희 기업투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 설립 지원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 업무 분장하면서 개별 입지랑 산단 안에 들어오는 공장 등록도 인허가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산단 관리 부분을 평택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요 산업단 노후 산단에 대한 정비 계획을 요격을 한다든가 이런 추진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기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직원도 딱 2명이 있고 여력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하면 좋겠는데 노후 산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하는 부분을 사실 그 정도 이제 뭐 인허가가 아니라 계약이라든가 이런 정도 처리하시는 거지 용역을 참여할 정도로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력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전체적으로 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산업진흥원이 앞으로도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 전체적인 산단 현황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체계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이 좀 많이 뜻은 알겠어요. 해주시면 무슨 말씀인지 합니다. 아는데 예. 그럼 애초에 그냥 산업진흥원에서 계획을 세우라고 하세요. 여기서 해서 그걸 넘기고 서로 핑퐁하지 말고. 우리도 어떤 때 예, 예. 헷갈려요. 이게 왜 여기가 있고 거기에 저기가 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나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확실한 선을 긋고 가야지. 여기서 그쪽으로 주고 그쪽에서는 여기서 줬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의료사항은 잘 알겠고요. 네. 당초에 그랬던 이유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이 그런 여력이 좀 없어서 산업진흥원에서 같이 그건 고민해 맞죠. 주셔서 용역을 하고요. 그 내용을 담아서 이제 저희가 공모에 같이 참여하려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12 매칭 사업비가 좀 저희가 없다 보니까 현재 지금 공모에 응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돈이 나가서 하는 일이지 여기서 돈이 없던 저기서 돈이 없던 다 시비로 나가는 돈이지 어서 부서에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부분 또 궁금한 점은 우리 최재원님이 많이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미래도시 전략가는 우리 시에 큼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두에 끝날 사업은 아니지만 조금 더 추진력 있게 나가서 우리 시가 좀 더 브랜드화되고 정주할 수 있는 부분이 이주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병숙 의원 질의해 주세요. 네, 아주대 병원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주대 병원이 오는 거에 있어서 지금 총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죠? 일단 건축비만 지금 현재 4,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4,500억에서 5천억이요. 자, 이 지원되는 그 배분 비율 좀 얘기해 주세요. 당초에 그게 한 3천억 규모였었고요. 네, 그 중에 1,000억은 PFV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1,000억은 그 옆에 이제 공동사업 시행자인 투게더홀딩스라는 데서 지원을 해줄 거고요. 나머지 1,000억은 자부담입니다. 저희 시 지원은요?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부담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변경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처음에 3천억에서 현재 5천억까지 늘어난 부분인데 자부담이 그러면 한 3천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도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이제 늘어난 2천억에서 1,500억 정도 되는 걸 이제 좀 각자 추가적으로 좀 부담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게 없습니다. 어제 내려와서 그 내려올 의지는 정확히 있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려오겠다는 의지보다는 재원 조달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있어야지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당초에 3천억 규모로 했었던 걸 네. 일단 추진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해결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말을 했습니다. 그 추상적이지 않아요? 해결해 보자 이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아주대 병원에 오는 거에 있어 평택시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부지라는 것도 지금 이제 그 간판을 세워서 시민들로 하여금은 당연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미 처음 진행은 3천억으로 해서 그 PF하고 다른 부분에서 1,000억씩 대주고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여기 내려오는 거를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그 시민들한테 이미 그 많은 부분이 당연히 내려오는 걸로 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부담이 되면 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그냥 제가 걱정으로 끝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되는 부분이나 아니 기존에 이제 그 지원되는 부분에서 아직 그 공동사업자의 관계 거기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추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주대학교에서도 조금 더 같이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CB 투입을 CB도 좀 지원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근데 이제 아까 설명에서 아주대학교에서 잠시만요. 아까 설명에서는 시비는 투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투입하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는데 해야 검토는 되는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예, 그쵸? 예,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B 투입도. 그런 얘기들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지금 그 원론적인 얘기만 이렇게 하시면 지금 오전에 그 앞선 의원님 두 분이 지적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상황 진행 과정을 물어봤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만 보면 아무 문제 없이 내려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P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돈 다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예정된 문제 상황들, 그다음에 시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들, 그쪽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난맥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내려오는 걸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시는 많은 부담이 생기더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 너무 서투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려올 겁니다.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라고는 얘기를 하시지만 그 얘기를 하시면서도 100% 자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F에서도 이 돈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도 아니고 지금 다른 그 상황에서 나오는 그 1,000억도 지금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그쪽에 지금 개발되는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로만 아주 가능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문제로 풀어가야 되는데 문제를 그냥 더 키우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평택시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들이 가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 업무의 그 미숙함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추가 질문을 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다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 5천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대두되면서 공감될 수 있는 시의 재정에 막대한 그 지원이 있지 않으면 내려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집행부도 제가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임위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계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이제 오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련 국에서 행정 우리 하반기 업무 보고를 잘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 업무 보고 잘 청취했고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지만은 이 특선상 우리 미래 도시 전략국은 뭐 계속 사업 같은 경우도 연속 사업이나 계속 사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복되거나 뭐 계속 저희들이 계속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킹하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하다 보면 또 중복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거나 그리고 워낙 또 사업들이 이 사업 계획을 갖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뭐 완료하면은 뭐 제일 좋죠. 뭐 그때 좀 워낙 길게 가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스타트를 끊을 수도 있고 뭐 도중에 또 인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퇴직하시다 보면 다른 분들이 이제 또 맡아서 하실 텐데 이제 방향이 설정이 잘못되면 문제가 커지고 브레이크 없는 사업이 돼 버리면 시비가 이제 과중하게 투입되는 이런 게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이 많은 또 의원님들 우리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의 또 행정이. 그래서 이 변수 자체가 좀 왜 내부적으로 변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사업 자체가 예산도 증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이 또 좌절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 대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만큼 그거를 차질 없이 어떻게 됐든 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완벽할 수는 없어도 그 관련돼 가지고 잘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히 우리가 또 공적 업무를 하는 분들이니까 그건 당연히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기구가 우리 미래도시 전략국이 이 상반기에 이 행정기구 개편이 됐어요. 그렇죠? 두 개
저희가 워낙 미래첨단 산업과가 있다가 이제 반도체 AI과하고 기업 투자과 두 개로 좀 분리되는 바람에 업무가 또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업무 분장이 되고 그러니까 또 혼선도 빚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노사 협력팀이 또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 아까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업무 보고 하시다 보면은 정원과 현원이 85명이 맞습니까? 83명이 맞습니까? 혹시? 85명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요번에 인사 이동하면서 저희가 좀 결혼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중간에 휴직한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83명입니다. 이 부분은 한 9월에 좀 충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자 보니까 85명인데 83명으로 아마 보고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두 명의 좀 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83명 현원으로서 지금 좀 업무를 좀 하시고 계시는 거고 그 미래 전략과는 이제 반도체 AI과, 기업 투자과, 스마트 도시과, 도시철도과 이제 사업이 좀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는 과가 여기에 미래 도시 전략국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이 소관 부서로 있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만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일 많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아까 뭐 XEV용 고전압 배터리 통합 성능 평가 기반 구축 뭐 요거야 당연히 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 평택시 말고 이 공모가 다른 전국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혹시? 24년 5월달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국비가 50.5대 도비 4.1, 시비 45.4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는 장비 구입하고 시비는 건축, 뭐 전문 인력 그 정도로 해서 뭐 아까 130억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좀 증가돼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어떻게 됐든 국가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계속 확장돼가지고 요 필요한 아마 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지원 사업으로 계속 할 것 같은데 공모 선정되면 혹시 뭐 전국에 저희하고 유사하게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저희 전국에서 이제 저희만 된 거고요. 아, 저 평택시만. 네네.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기구들은 사실 타 지역은 오래전부터 이런 센터들을 유치하고 이제 국가 연구기관들을 많이 유치해서 산업 생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면 비고란에 뭐 균특세 갖고 하나 봐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그쪽에서 지원되는 금액인지 그 뜻으로 기재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은 그 비고란에 하여튼 아니 그거는 아마 이 책자가 없으실 거예요. 관련돼서 그냥 물어본 거고요.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브레인시티 그 블록 아까 말씀하신 게 블록 같은 경우가 16-1 블록 거기 한번 98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다 이제 어쨌든 장비를 잘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비 구입해가지고 잘 설치하고 뭐 건축해가지고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뭐 말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중요한 게 우리 미래전략과는 뭐 항상 저기 어떤 의원님들도 그렇고 계속 관심사가 평택국제학교예요. 어떻게 됐든 아까도 진행 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고 토지 매입 부분도 마찬가지고 행정 절차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인가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 미군 부대 이전 특별법도 뭐 내년에 26년 12월 말로 종료가 되지만 또 연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이 총 사업비가 지금 2천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해서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됐든 스타트가 돼서 진행이 되다 보면 아마 또 플러스 알파가 생길 거고 상당한 또 금액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부지 관련돼 가지고도 LH하고 협상하는 부분도 남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평택국제학교 하나만 갖고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머리가 상당히 아프실 거예요. 그 대신 이거를 스타트를 어떻게 됐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추후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제가 내적이나 외적의 요인 때문에 만약 문제가 발생되면 상당한 또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하셔야 된다. 만약에 어차피 하게 지금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협상도 잘 해야 되고 미국에 있는 아까 애니라이트 스쿨하고도 협상할 때 협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가 추경에도 아마 추경에 세웠나요? 우리가 일단 이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예산서 25년도에 세웠잖아요. 일부 얼마 세웠었죠 그때요? 지금 이제 법률 자문비로 저희가 8천만 원을 이제 수립한 예, 걸로 예. 본 예산에 수립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외 출장료비를 좀 세웠습니다. 출장료비야 뭐 가서 만나야 되니까 뭐 그건 네. 그렇고 이제 아까 8천만 원 상당의 이 법률 자문비를 세웠기 때문에 이게 저희 국내에 있는 뭐 예를 들어 학교법인이든 이렇게 뭐 협상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미국에 가서 미국 법인이나 미국 상대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 법률이 우리가 또 이 국내법이 아니라 국외법하고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또 미국에 관련된 법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자문을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을 어떻게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서 잘못하다 보면은 오판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우리가 더 마이너스 되는 또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든 네, 알겠습니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서는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8페이지 평택시 공공산후 조리원 건립 같은 경우도 저번에 뭐 상반기 때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안중 쪽에서 매입을 해서 아까 이제 리모델링 중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리모델링 현재는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요? 네, 매입은 끝났고요. 매입을 해서 등기 이전은 소유권 이전은 완료됐고요. 6월달에. 그럼 이제 리모델링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착수를 좀 했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그 상황에 맞게 잘 설계 용역하셔가지고 잘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우리 서부 쪽이 항상 소외되거나 뭐 공공이든 뭐 여러 가지로 또 시설 자체가 이 우리 남부나 북부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부분은 사실이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잘 이 리모델링 하셔서 그 산후 우리 산모들의 어려운 여건을 좀 잘 해소시켜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택호 관광 단지 개발 사업 지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다 똑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걱정되니까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제 도시공사가 어떻게 됐든 다 이 저희가 이 지방채 발행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한 거죠. 네, 지방채 그러니까 공사채를 공사채. 가지고 이제 사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이제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이 네. 이쪽에 좀 다 투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으로 거의 투입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공사채 발행도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이제 수익이 난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 있는데 상환을 안 하고 어떻게 됐든 여기다 투입을 했으니까 뭐 그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이제 그동안 도시공사가 수년간 사업하면서 번 수익이 이쪽에 투입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광 휴양지구의 인공해변하고 해수 스파 이거 관련돼서는 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지금 그냥 인공 계획만 뭐 예를 들어서 수립만 해놓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제 그 선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이제 중요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인공해변이라는 컨텐츠를 구상을 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성계획 변경하는 것과도 연계해서 지금 이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파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럼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그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거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합니까?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분야가. 이제 사업 시행자는 도시공사가 맞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를 통해서 또 이제 상급기관인 경기도에다가 요청도 하고 또 저희도 이제 가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거는 이제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은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 조성 계획이 나와서 토지를 그냥 민간에다가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직계획이 안 되고 먼저 들어와 있는 어떤 컨텐츠가 없으면 민간이 투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은 선도 사업을 저희가 기획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주변에 민간이 이제 투입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뭐 도시 개발을 하다 보면 메리트가 없으면은 안 들어오죠. 당연히 안 들어오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 부동산 경기든 금융 시장이든 되게 악조건이에요. 악조건인데 지금 사업은 이렇게 많이 벌려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도 국제학교도 마찬가지. 앞으로 벌어지는 게 이게 호전되는 상황은 일부 있을 수 있었는데 워낙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예측을 못하면은 상당히 힘들잖아요. 부서에서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측을 5년이든 10년이든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 이 돈이 막대한 세금이 알파되는 게 그냥 작은 금액이 아니라 막 어떨 때는 몇십억, 몇백억 막 이렇게 증가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이라는 게 분양만 잘 되면 수익률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공적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면 다시 또 우리한테 이 배당을 하거나 이 도시공사가 그래서 설립이 된 건데 이 지금 미래전략국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고 지금 수용을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거기에 관련 토지계획 이용원이 지금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요. 근데 이제 메리트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기획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인공 해변이든 이런 걸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인센티브가 있으면 뭐 당연히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이 평택호 관광단지가 워낙 수십 년간 그냥 정체 있는 그 지역을 제대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진짜 진행 제대로 세우시고 앞으로 일어날 사항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도 계획을 좀 꼼꼼하게 세우셔가지고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 AI과 보면은 뭐 다 얘기하셨고 그리고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 조성도 아까 뭐 다 아주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카이스트가 어떻게 됐든 들어와야 그 주변이 또 활성화되고 지금은 뭐 아파트가 분양해서 지금 거의 뭐 한 내년 말이면 아마 입주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시화가 이제 점점 형성화가 돼가는 상황인데 이 두 개의 아주대학교하고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돼야지만 비로소 그 기능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변에 이제 산단 관련돼서도 어떻게됐든 저희 평택시가 갖고 있는 이 환경은 첨단 산업단지 뭐 이런 게 워낙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반도체 관련돼서 이것도 진행은 뭐 거의 공정률 봤을 때 거의 공정률이 워낙 뭐 91단계는 91.3%고 2단계는 63.4%고 아마 이제 분양이 어떻게 됐든 2단계는 그래도 83.5%예요. 그렇죠? 2단계는 그 공공택지가 있어서 분양률이 좀 그러니까,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다 아까 내년이면 입주 가능하게 막 거의 짓고 있으니까 1단계는 44.3인데 이게 산업단지 분야다 보니까 이것도 좀 공정률은 91.3%인데 분양이 아직 50%도 안 됐어요. 그 대신 요 관련돼서 저기 우리 제2산업단지하고도 좀 유사하잖아요. 첨단 산업단지면은 그 코드가 거의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요?
지금 평택에 기존에 이제 계획돼 있던 산업단지들은 대부분 전기 전자 부품 아니면 자동차 부품 기계 이런 쪽이라 대부분이 다 대동 소이합니다. 그럼 조성 단가는 어때요? 거기 브레인시티하고 뭐 제2산단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는 지금 345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나중에 아마 정산하면 그거보다는 약간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데 뭐 좀 거리상 떨어져 있는 데 같은 경우 평택시 관내에 있는 데는 거기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조성 그 토지 단가가? 위치별로 지금 가격이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고요. 뭐 지금 진이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거기는 초기 분양가가 200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3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 진이 부분을 산다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양률이? 진이 삼 산다는 분양은 다 다 끝났습니다. 끝났죠? 네. 아, 거기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나름대로 분양에 좀 힘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분양은 저기 뭐 우리 금융회사에서 하는 거죠? PFV 그 예, 브레인시티 2단계는 PFV에서 하고 1단계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아, 그렇습니다. 1단계는 2단계가 PFV에서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협의해서 진행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2 16페이지 첨단복합 2단계, 1단계는 어떻게 됐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진행 중이고 뭐 세 개 회사가 만든 법인 회사가 지금 진행을 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첨단복합 1단계요. 맞죠? 2단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니까 이제 주민 설명회까지는 끝나고 뭐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이 주민 설명회는 저희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받은 저희 서류를 받아서 경기도에다 이제 승인 신청을 한 상태고요. 했어요. 그 절차에 따라서 주민 설명회도 한 겁니다. 경기도에 6월 19일 날인가 신청한 것 같아요. 신청했고 이 이제 어떻게 이 산업단지도 이제 수용을 하든지 그 전에 뭐 협의 매수는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뭐 공공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라도 일단 1차적으로 협의 매수하고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뭐 재결을 통하든 뭐든 수용 방식으로 갈 텐데 이 평택에 있는 대부분이 지금 토지 개발이든 산업단지 개발이든 많이 수용이 됐어요. 고덕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또 제2산단도 그렇고 제1산단도 그렇고 브레인시티도 그렇고 워낙 원주민들이든 주민들분이 토지를 많이 잃고 또 이주해는 상황이 계속 속출해서 계속 단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고덕면 같은 경우는 수용해서 왔는데 또 수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주변에 지금 보면은 또 우리 137만 평 그 인근의 산단 옆에 지제역 뒤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공택지 그게 또 지정이 돼가지고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됐든 이거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면서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좀 빠짐없이 잘 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되고 뭐 법을 위반해서 반영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최대한 청취해가지고 이 주민들과의 그 협의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잘 청취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셨고 뭐 강소형 스마트 시티야 뭐 아까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보면은 대부분 이 위치는 거의 고덕 쪽에 많이 또 국한돼 있는 것 같아요. 시범 이 설치하는 데가 맞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린워터라고 해서 이제 그쪽이 이제 고덕 지구 내에 이제 한박산등 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 현장 위주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고덕 쪽에 지금 있습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하기가 사업 적용하기가 고덕 신도시가 어떻게 됐든 단계 개별 계획을 해서 큰 이 고덕동 자체가 3단계에 나눠 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워낙 면적도 크고 그러니까 그쪽에 많이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현장적인 부분은 그쪽에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산업 방류수 활용한 IoT 관수 설비 설치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 지금 한박산 쪽하고 고덕 쪽이가 이 그쪽으로? 부분이 그린 제2 워터라고 해서 해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 7 사업이 7개인가요? 네, 관련 일곱, 예. 예. 관련돼서도 아까 뭐 질의하셨고 잘 진행하셔가지고 목표대로 잘 완료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세교 1구역하고 평택 1구역 같은 경우가 체계적인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 아까는 뭐 세교 1구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토목공사가 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니다 보면 아까 뭐 잘 진행돼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다니다 보면은 그 철거까지는 잘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단계가 상당히 지금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아니면 자금 확보가 PF든 뭐 여러 가지 자금 확보가 안 되는 건지. 일단 지금 세교일주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작년도까지 해서 그 문화재 유산까지 문화재 집회 조사까지 끝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까지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 설립인가 끝나고 이제 상반기에 우리 이제 그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시공사 측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착공에 대한 기본 자금 부분에서 조금 약간 그 요즘에 이제 그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해 상반기에 착공 계획이었었어요 원래요? 네, 지금 그 올해 초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 평택 1구역 지금 과장이 설명하는 거고요. 세교 구역 얘기하시는 세교 건데 지금 세교 그 제가 부분은 이제 1구역을 철거는 다 보셨기 때문에 다 끝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기존 그 업체가 이제 뭐 바뀌는 과정이라고는 좀 들었는데 이제 조합장님이 좀 건강상 이유가 좀 심하셔서 그게 지금 원활치 않은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제 평택 1구역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합은 설립돼 이제 시공사 선정의 문제 아직 선정이 안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뭐 자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공사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세교 1구역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한 번 더 저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럼 평택 1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변이 워낙 이게 빨리 개선이 되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또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설립 인가까지는 뭐 났다고 저번에 보니까 이제 프랜카이도 걸리고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죠. 이제 또 그 부분이 지금 그 스마트 자금 도시 문제도 과장이 있고, 설명했듯이 예.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 3월에 하고 이제 허그에서 기본적으로 조합이 운영될 수 있는 자금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사업 시행 인가를 절차를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건축 경기가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건설 경기가.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그 부분이 돼야 PF가 일어나야 좀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평택 1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은 또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만 경기만 좀 좋아진다면은 바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 추진을 위한 여건은 좀 조합에서 마련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과에서 진행하는 우리 복합문화광장하고 거의 또 연계성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사업의 갭이 이게 어느 정도 벌어지면 그것도 복합문화광장하고 다 잘 만들어놨는데 옆에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좀 경관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잘 좀 진행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이게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없으니까요. 그건 뭐 잘 민간에서 잘 할 수 있게 행정적인 절차나 뭐 이런 거 잘 관련돼서 협의할 건 협의해 주시고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또 조례도 그래서 아마 그 들어온 거잖아요. 조례에 관련된 것도 그것도 좀 관련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들어왔나요? 이쪽 부서에서 들어온 건가요? 조례 그렇죠? 조례 요번에 저기 건의를 드렸던 거고요. 임대 이거 아파트 뭐 일부 근데 그거하고 뭐 나중에 이제 국가적으로 인센티브 관련된 건 더 정비돼서 내려오겠지만 그게 이제 요거하고 관련성이 있는 사업일 수 있을 기존에 것도 이거 이제 같고. 기존의 법령 가지고 진행이 된 거고 그걸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저 법령이 진행된 거죠. 기존에 했던 거는 법에 개정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적용받지는 못하나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 법령으로 인허가가 된 거기 때문에 기존 그러면- 법령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9페이지 그 빈집 정비 이거 잠깐 물어보는데 이게 저희가 빈집 실태 조사를 하잖아요. 29페이지요. 도시지역 빈집 정비 추진. 네. 이게 빈집 실태 조사를 하잖아요. 이 실태 조사를 우리가 좀 했습니까? 우리 평택에서 2025년 2월부터 25년 8월까지 이렇게 실시라고 돼 있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가 좀 했습니까? 혹시 아니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도하고 해서 이제 그 진행된 거로 알고 있고요. 아, 도하고? 거기에 따른 그래서 그 행자부 체계로 해서 이제 도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그 저희 자체 현안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관련돼서 아마 부동산원인가를 통해서 아마 빈집 조사를 대행을 시켜서 거기서 그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아마 이거 실태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이게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만약 통보가 오면은 그 이후에 조치나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준비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기존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변동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금년부터 조사를 다시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멸실된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 리스트가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내려보내는 게 뭐 전기나 이런 게 뭐 1년 동안 아무도 안 쓴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우선적으로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내년까지 지금 조사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빈집 정비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요 산정한 걸 근거로 그러니까 해서. 최근에 제가 뭐 아는 예, 예. 지인이 이렇게 부동산원에서 날라온 걸 보면 타 지역에 그 아까 말씀드린 임차현황 뭐 빈집이 너무 상당 기간 오래돼 있으면 임차현황 그다음에 형태 그다음에 다시 임대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쭉 해서 이게 설문조사 서치하듯이 그 설문조사서를 보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 취합해서 내려보내고 뭐 그런 거 같이 이 국가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떻게 할 건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현상이 동일한 현상이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우리 평택시에서는 따로 이거 관련돼서는 뭐 저희 부서 말고도 허관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요. 도심 지역은 이제 스마트 도시과에서 하고요. 농어촌은 농어기술센터에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이제 동지역들 이렇게 도심 지역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 철도과는 뭐 다 질의가 다 이거 관련돼서 해주셨고 복합 환승센터도 뭐 말씀해 주셨고 이 철도만 우리 복합 문화광장 요거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터파기는 다 돼서 지금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1단계 부분의 터파기는 끝났고요. 예. 지금 구조물 설치 그 80% 이상 돼 있는 거고요. 1단계를 저희가 8월 말까지 완료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 이후에는 2단계 구간이 들어갈 겁니다. 8월 말까지가 가능해요. 네, 1단계가. 1단계는 8월 말까지 할 겁니다. 그럼 1단계가 어느 선까지가 1단계로 지금 이제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 나오셨었잖아요. 예. 그 애경 앞에 1단계 터파기 구간 해놓고 그 구조물 설치해놓은 구간은 8월 말까지 끝낼 겁니다. 아, 구조물이요? 네네. 그럼 구조물이라면은 그 안에 지하 일부 공간하고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가 터파기까지는 저희가 봤는데 그 네. 다음까지 이루어진 게 공정이 네, 거기 그때 보시면 저희가 터파기 할 때에 그 파일을 박아놨어요. 네, 이거 봤습니다. 네. 그게 이제 파일을 다시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심어져 있는 구조물로다가 다시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설치를 하더라도 일단 2단계 터파기 구간으로 저희가 넘어올 겁니다. 아, 2단계 터파기 구간만 네, 터파기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아,
건축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그거는 이제 예, 건축물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섭하기만 해서 그 아까 파일 네. 박아놓고 2단계 하고 네네. 정비하고 그러면은 그 박예병원까지 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차 이제 없는 거리 해가지고 우리 거기가 가장 문제인데요. 그쵸, 예. 오거리가 지금 거기 이제 지작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KT서부터 해서 그 통신선로도 엄청 많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그 통신사들을 전부 모아서 이제 공동구 형식으로 한 라인으로 이제 옮기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바로 이제 통신선로나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옮겨 놓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복공판을 어떻게 됐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오거리에 통행을 시키려면. 그리고 이제 그 차 없는 거리는 상인회하고 이제 별도로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작업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업 시간은 빼놓고 뭐 저희가 작업을 12시서부터 새벽까지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상인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시간 조정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우리 얘기 나왔지만 사업 중에 지하 공동구에 대한 시설을 정확하게 DB 구축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DB 구축해가지고 막 업데이트 시키고 그럴 텐데 지금 현재 거기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이 워낙 뭐 구도심이다 보니까 뭐 지하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뭐 삼천리든 가스회사든 뭐 이런 데 다 본인들도 갖고는 있는데 현황상하고는 또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높이든 깊이든 위치든 이런 게 이제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아까 공동구로 해서 다 몰아가지고 그 시설은 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게 그 이 답 실개천하고 예를 들어서 그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지면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우리가 우리 주민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물에 진입하는 거 혹시나 신축하고 할 때 그 통로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혹시 거기를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과에다가 의뢰를 해놓은 게 지금 이제 도시 관리 계획을 지금 하면서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량 예를 들어서 이제 신축을 한다고 치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전면부에 차 없는 거리를 해놨으니까 그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록을 합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해주고 그에 따른 그 주차장 건설 비용을 납부하는 식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주차장 부분은 그런데 그 만약 다 준공을 해놓고 그 측면에 있는 상가를 새롭게 건축을 한다 그러면 진입이든 진입로 자체가 확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저희 준공 되기 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아니 주차장은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그게 어느 정도 되고 건물을 워낙 구건물이다 보니까 그 건물을 다 부실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 공사 차량 이런 게 진입로 자체가 없잖아요. 네. 그걸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차 없는 거리가 이제 조성을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이제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차가 못 들어가니까 물건을 나르고 할 수가 없지 물건 않습니까? 뭐 쓰레기 관련된 그래서 생폐 뭐 이런 예, 것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중간에 이제 그 사이드로 빠지는 도로하고 일부는 저희가 그 열어 드려야 되는 부분도 발생을 할 겁니다. 그 그게 공간 확보는 되는 거죠. 네네네. 그거를 다 그냥 완전히 막아버리면 지금 뭐 건축뿐만이 아니라 영업할 때도 차량들이 아예 못 들어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생기기 때문에 이차 없는 거리 만들고 실개천 만들고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공간을 또 혹시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우려되는 게 밑에 바닥재가 그거 잘 고민하셔야 된다. 그것도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릴게. 바닥재가 또 잘못되면은 저희 지금 뭐 소사벌도 그렇고 웬만한 상업지구 같은 데는 다 차량이 막 들어가가지고 뭐 내리고 하다 보면 블록 다 깨지고 블록 다 흔들리고 그래서 바닥재가 그 우리가 잘 쓰는 수블럭이나 이런 거를 쓰거나 직사각형 벽돌 타입으로 쓰는 거는 차가 다니면 다 흔들려가지고 나중에 되게 관리하기도 힘들고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공사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그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고덕면 해창리 715-12번지에 KTX 남부 역사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용역 주셨죠?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건 아는데 네. 얘기해서 LH에다 얘기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갔죠. 그건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저희가 LH에다가 이야기해서 했는데 이거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거 남부 역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게 원래 취지가 국가계획에 포함돼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중간역으로. 이게 이제 그 고덕 택지 처음에 하면서 경기도 그 광역에 포함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아니요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경부고속철도 노선과 연계된 중간역으로 검토가 됐고 국가계획에 포함이 돼서 KTX 경기 남부 역사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LH에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총괄해서 고덕 택지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한 거고요. 시하고 협의는 된 거죠? 그렇죠. 시하고 협의는 해서 지금 했는데 이거 지금 하게 된 계기가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떤 당위성이 필요하셔서 이거를 하셨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남부 역사를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지금 네. 그거잖아요. 다른 부분이 네, 아니고. 그거는 이제 뭐 역사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최초에 저희가 이제 고덕 택지 할 때는 남부 역사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맞고, 근데 그 중간에 지제역이 생겼습니다. 지제역이 생기면서 국토부는 지제역을 우선 설치를 권유를 했고 후발주자로 나왔잖아요. 지제역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해창리역은 이미 결정된 사항들이고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떤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뭐 행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이제- 해야 되는 당위성은 분명히 처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BC값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좀 찾아서 이거를 경기도 기본계획 변경하려고 용역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안 되는 이유가 필요하실 텐데 제가 그때는 이 자료를 봤을 때 분명히 BC값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국토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됐었고 그래서 해창리 715-12번지에 남부 역사가 들어오는 걸로 됐었는데 지제역 발표가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부분에 지제역을 우선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남부 KTX 역사는 지금 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게 발표가 되면서 고덕의 지식산업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서 그쪽에 있던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이제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런데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고 LH에서는 이 당위성이 BC값이 안 나오는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경기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용역을 준 거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이 용역이 지금 시행되는 걸 보면 이거 B씨값 나온다고 보세요? 아니요, 지금 뭐 PC 값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네. 지금 사업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러면은 이거를 용역에 먼저도 한번 그 우리 미래전략과 LH에서 용역 굉장히 엉터리를 해갖고 와서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는데 LH에서 지금 이렇게 용역을 시하고 연계 부분에서 용역이 나오면 어떤 하지 않는 부분, 해야 되는 부분에 너무 치우쳐서 용역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에 대한 하지 않아야 될 당위성을 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끝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시 좀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사항 아닌 거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쵸? 처음부터 이게 계획에 서서 신도시가 개발이 시작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입주를 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BC 값이 안 나오는 거에 당위성을 실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덕 주민들과 이 지식산업센터에 계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의하기 전에 간단 몇 가지만 질의하고 정의하죠. 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잘 좀 많은 것을 생각하셔서 답변에 중요한 그 정답이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 의원님들이 많이 이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10페이지에 보면 평택고 관광단지 개발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의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시행 사업자가 평택도시공사하고 모든 계획이나 준비 추진 관계는 우리 미래도시 전략국에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관광지 내에 지난번에 그 인공해변 해수 스파를 계획하셨는데 이거 미래전략국 과장님이 그때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 컨텐츠 부분은 예. 직계획을 하기 위한 선도 사업은 저희가 기획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해서 제가 궁금해서 아. 여쭤본 사항이에요. 그거는 이제 인공 해변은 저희가 했고 예. 해수 스파를 이용한 거를 또 도시공사가 스파 온천 같은 거를 좀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제안 설명을 해 주셨잖아 미리. 네, 네. 예. 예, 이거 계획하실 거라고.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흡연공원도 같이 함께 꾸미고 이렇게 해서 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스파라든가 인공해변을 한 5천여 평 그 국가 하천이잖아요 여기에. 근데 이제 그 사용 허가를 얻으셨다고 그랬나요 그때? 그렇게 얘기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있는 평택호의 예. 그 물 그렇죠. 부분도 예. 저희가 이제 친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수공간, 있도록 예. 그거 이제 규제를 이제 해소하는 것도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해소된 건 협의는 안 아, 아직 안 협의는 됐나요? 이제 되는 방향으로 해소됐고 아직 결정까지는 안 났고요. 그건 잘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6월 달에 저희가 평택호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혹시 이거 저기 계획하고 하는데 어떤 제한적인 어떤 그 규제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규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풀고 있는 부분은 이제 거기서 어업행위나 뭐 이런 걸 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친수 공간 활용이 어려웠던 부분인데 예. 그런 거를 이제 해제하는 부분이고 예.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돼서 수질이 좀 잘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입장에서는 더 이쪽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상이 이제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저기 하셨어요. 보상 100% 완료됐나요?
지금? 지금 99.9%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지금 거기에 이제 지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유지에다가 지상권을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차후 어떤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보상 협의를 하고도 영업을 하시는 건지. 보상 협의는 다 완료가 됐고, 근데 예. 이제 본인들이 그 생업을 좀 더 하겠다라고 예. 이제 주장을 해서 그동안 철거에 응하지 않고 있었던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예.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합의가 돼서 그 이번 7월까지만 영업을 하고 네.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철거하는 거에 응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 영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6월 현충일 날 행사 가보니까 영업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생업인데 이걸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뭐 철거를 한다든가 이주 대책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하면 이게 그분들한테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그런 보상이나 제한 같은 건 다 되신 거죠? 네,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영업을 하셨던 분이 그것들을 이제 이 지구 내에서 이제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조성 계획 변경하면서 저쪽에 그 현충탑 앞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예. 그 이분들이 이제 다시 그 이주. 예, 구축을 해서 예. 이제 그 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거기 추진 현황에 보면 철거공사 착수가 있어요. 디자인 벽화거리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2025년 6월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궁금하네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철거하기 위해서 펜스를 쳤습니다. 예. 그 펜스를 이제 쳐서 그 상태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제 그래도 아직 그 바람을 쐬거나 이렇게 예, 그 오시는 휴식을 하기 위해서 관광객들 오시는 때문에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관상. 미관상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작가를 섭외해서 도시공사가 이제 거기 벽화를 거기에다 예. 철거 그 펜스에다 네, 벽화 그렇습니다. 거리를 조성한다. 저는 여기 디자인 벽화 거리를 조성한다 밑도 끝도 없이 이래서 도대체 어디에다 이걸 또 하나 궁금했고요. 이게 지금 우리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이 1977년 올해까지 하면 한 약 48년 정도가 이렇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사업인데 이게 속히 좀 진행이 돼서 평택의 그 체험 문화 복합 그 관광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이 좀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추진 사항에 보면 이제 사업 계획에도 보면 자금 지원이라든가 기술 지원, 판로 지원, 기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판로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해외 시장 개척단, 중소기업 상생 협력단 등 6개 사업해서 뭐 5억 4,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그 해외 시장 개척단을 구성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6개 사업이 또 뭔지 궁금해 가지고요. 해외 시장 개척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전 조사를 통해서 어느 구역이 저희 그 예를 들어 한류라든가 뭐 우리 저희가 그 팔려고 하는 물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곳을 겨냥을 선정을 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정관원에서 먼저 사전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해만 조금 다른 구역으로 하고 사업성 있는 부분을 개척을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5월에 이제 동유럽을 상대로 해서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 불가리아를 상대로 해서 거기에 타겟을 맞춰서 공고를 띄웠고요. 거기에 이제 수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수요조사에 응한 겁니다. 그러면 그 수요조사 응한 기업들을 리스트를 갖고 그쪽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경가원이 하지만 사실은 그쪽 동유럽권에는 경가원이 저기 해외 무역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트라가 진출이 돼 있어서요.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하고 연결해서 그쪽 지역에 수입을 원하는 기업들을 울색해서 그렇게 상담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진행한 거예요? 앞으로 또 할 계획인가요? 아, 올해는 끝났습니다. 올해는 예, 끝난 예, 거예요? 예, 예. 아니 누가 다녀왔다는 어떤 기업이 있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다 왔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특허를 낸 어떤 기업인데 거기 다녀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예, 예. 또 올해도 이런 다녀올 기회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한 사업인지 궁금해가지고. 예, 올해는 마무리된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건 3년 차로 하고 있는데 옆 시군 같은 경우 안성시 같은 경우 10년 이상이 됐고 훨씬 더 1년에 2번씩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재정 규모가 조금 나아지면 좀 확대를 해야 될 확대하면 필요성이 있는 것 좋겠네요.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니까 그 폭설 피해 기업 경영 안정 자금 추가 2차 보전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중소기업들도 이번에 지난해 11월 뭐 저기 26, 28일 날 폭설로 인한 피해 그 중소기업들이 좀 있나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예. 실용보증재단하고 예. 중소벤처기업부로 해서 한 87개 기업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 대출 이자가 조금 그 이자를 좀 저희가 좀 지원해 주려고 워낙은 그 기업은 재해 보상 대상이 되질 않다 보니까 예. 소상공인하고 농업인들은 받으셨는데 어업인까지 다 받으셨는데 기업들은 전혀 받으신 바가 없어요. 그래서 대출은 그나마 저리의 대출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지원하고자 이게 특례 보증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5%. 신청 접수가 예, 예. 올 8월부터 11월까지네요. 아, 요거는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2차 보전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담아 주셔서 1억 담아 주신 담는 걸로 거예요? 해서 아, 먼저 그래요? 추진하고요. 사실은 조금 부족해서 추경이 좀 확보해 보려고 그랬는데 재정 규모상 좀 어렵다고 하셔서 좀 시기적으로 늦습니다만 내년도 본 예산의 나머지를 좀 지원해 확보하려고 주려고? 합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이 있어요. 예, 예. 이게 지금 그 어려운 그 한산어연 현곡 예. 그 산업단지에 이제 무료 그 통근버스를 지원해 주나 보죠? 예, 맞습니다. 경기도가 예. 공모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구간을 이제 전에는 그 서울에서부터 포승까지 가는 구간이었는데 한 대였어요. 근데 예. 너무 수지 타선이 안 맞아서 영업이익상 안 돼서 그 회사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예, 예. 그랬던 상황인데 이번에 또 경기도가 다시 공모를 하셔서 그러면 좀 밀집도가 있는 곳으로 지원을 해보자 해서 지제역에서 서정리, 서정리요. 그다음에 이충동 통해서 그다음에 청북으로 넘어가서 어연한산하고 드림테크까지 같이 돌면서 현곡에서 끝나는 걸로 해서 출근과 퇴근 45인승 하나, 25인승 하나로 해서 7월 1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하루에 그러면 출퇴근 시간만 이용할 수 예, 예, 있게끔 맞습니다. 해주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하루치를 하지 않고 그 단가 계산해서 공모를 한 상입니다. 기업들이 예. 그 통근 뭐나 출근이 이제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근로자들이 그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죠. 여기에 예.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통근버스 지원을 해주면 저 근로자들도 이제 출퇴근이 용이해지니까 좋고 또 기업인들은 그 인력난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이걸 그래서- 진작을 좀 이렇게 좀 그 노선이 원활치 않으니까 이게 불편했을 텐데 하지 이제서 지금 진행이 됐나 봐요. 근데 예. 이게 보니까 사업을 26년 12월까지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죠? 이건 일단 2년 연속이긴 한데요. 1년을 해보고 또 다음 보면 예산을 연속. 또 도비 예. 측정이 되기 때문에요. 도비 80% 지원이라서 그렇고요. 이걸 그냥 막 할 수가 없는 게 통근버스도 일반 버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노선 확정을 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승인 고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이게 좀 늦게 시행이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다음은 24페이지 강소형 스마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물어볼게요. 그 과장님이 이제 그쪽으로 가신 지 7월에 발령 받으셨나요? 7월 1일 날부터? 네, 7월 1일 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게 강소형 그 이제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023년부터 내년도까지 보니까 이게 261억 3,800만 원 가지고 이거 하시는 사업이네요. 이게 보니까 이제 KT가 있고 대지전공이 있고 케빈랩이 있고 데이터 얼라이언스 이제 회사가 이렇게 있어서 보니까 8개 사업이에요. 8개 사업인 예, 맞죠? 8개 사업. 지금 7개 사업으로 7개 예, 사업이에요. KT가 2개, 대지전공이 4개 사업, 케빈이 하나, 데이터 얼라이언스가 하나 아닌가요? KT가 4개 아니에요?
아니 대지 전공이. 저희가 이제 세부 사업 분야는 이제 7개 분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이제 대지 전공 쪽에서 지금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G2, G3, G6, G7 이렇게 해서 4가지 사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고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그 대지 전공이라는 데서 이게 받은 사업이 이제 133억 7,4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집수정 경계블록 설치 1,612개를 이게 어디에다 했나 했더니 고덕동 녹지 연결 쪽에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집수정 경계블록이라고 하면 이거 배수 시설이라든가 무슨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이런 용어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공사를 해서 그 나무에다 수목에다 지난번에 물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그 이 사업은 이제 그린워터로 이제 폐수나 이제 하수 처리수를 예.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이제 관수 쪽 그 수목 쪽으로 해서 이제 그 공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관수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거를 그 제어하고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정량화하고 어떤 데이터화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실제로 이제 탄소 관련 쪽에 그 인증을 받아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청산 사업에서 하는 사업만 집수 경계블록 설치 이 사업은 이게 이제 그 물을 통과할 수 있고 그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토목공사를 해서 물이 잘 흐르도록 유도해주는 시설을 하는 거죠. 이게 사업 명분이 다 틀리는데 그리고 그린 포레스토라고 해서 이게 또 이제 수목 IoT 모뎀 센서 설치가 이제 이게 지금 생육 측정 차량 구매 및 특장 2대를 이거를 구입했다고 이 차량도 구입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차량 구입 예. 쪽은 아니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이제 관수에 대한 그 가로수나 이제 관수 쪽에 이제 공급되는 그런 시설 부분을 설치를 한 겁니다. 이게 나무의 토양, 습도, 온도, 주변 환경과 같이 이렇게 실시간 그 모뎀을 통해서 생육 분석을 병충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이게 그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나무가 어떻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공급되는 관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그 성장하는지 이런 거를 데이터화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탄소 관련 그 글로벌 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증을 받아서 데이터화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탄소 관련 그 정책상의 이제 그 어떤 그 탄소 크레딧이라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활용되는 형태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이게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고덕동의 한박산 주변에 나무 식재한데 이런 쪽에 이 시설들을 지금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사업이 내년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사업은 올해고요. 지금 그 고덕 아까 말씀하신 경계 쪽은 지금 그 진행을 한 70% 정도 진행이 됐는데 진행하다가 일부 이제 그 수도 관련 공사 부분이 있어서 이제 중지 중이고 그거는 이제 진행해서 이제 연말까지 진행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박산에 그 진행하는 공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오늘 그 발주를 해서 그 조만간 이제 공사를 진행할 상황입니다. 이게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까지 올해까지인가 보구나. 135억 연말까지 이게 이제 공사가 완료되는 건가요? 예, 올해까지 진행합니다. 이게 강소형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인데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대지 전공에서는 그런 사업을 했고 이게 KT 엔지니어링에서는 또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37대를 이제 설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로버트로 운영을 한다는데 아까도 저희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안 가서 했는데 이거 저희들이 이 현장 가볼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요 설치에 대해서는 그
저쪽에 이제 배다리 공원 쪽에 이제 예. 8월 달에 예. 그 저희가 이제 운영을 좀 그 시범적으로 할 그 예정입니다. 이게 예산은 뭐 보통 막 28억, 30억씩 들어갔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가보질 않았고 여기 업무 보고만 받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기 운영이 되는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잘 몰라요. 이제 몰라서 현장 학습대에 좀 가보려고. 예, 8월 달그 되기 전에 한번 그 현장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고 그 위원장이 9월에 이제 의회 예. 때 현장 활동할 때 예. 저희가 그 이노베이션 센터하고 지금 말씀하신 예. 관수 시설 예. 설치한 거 그리고 이제 그 투명 페트병 수거기 지금 설치는 돼 있는데 예. 아직 그 이제 작동을 시험 작동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장들을 저희가 모시고 나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KT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여기 두 곳은 이게 뭐 설치된 곳이라 저희들이 눈으로 봐도 가볼 수 있는 곳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케빈 레비에서는 그린 빌딩을 이제 하시는데 이게 이 리모델링한 공공 건물이 지금 어떻게 이것도 볼 수 있어요? 노후된 뭐 저기 공공주택의 단열, 창호, 설비 등을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했나 봐요. 시연 센터는 그 실내는 다 저기 인테리어가 다 조성이 다 돼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그린 빌딩. 그린 빌딩 같은 경우는 저는 케빈 그 랩에서 하는 거. 예.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 있는 예.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 융복합 사업으로 해서 이제 진행된 그 200개 정도의 이제 일반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쪽하고 연관된 데이터를 그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돼 있는 겁니다. 별도로 저희가 시설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24억 4,100만 원인데 이게 직접 시설을 안 하면 그분들한테 돈만 주고 그분들이 하시라고 그냥 위탁만 주고 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셔야죠. 그 시설에 대한 그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 측정 장치하고 해서 그 데이터를 플랫폼에 담는 그 시스템 장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다 설치된 건 아닙니다. 예.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좀 저희들이 이해도가 조금 덜해요. 이제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학습에 가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를 좀 잘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시고 저희가 가면 진짜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저기 사업 현황을 좀 보여주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예. (32페이지) 범죄 예방 CCTV 설치가 2025년 1월 달에서 12월까지 사업비가 6억 7,500만 원이 있습니다. 신규 설치가 20개가 됐고 차후 지금 여기 보니까 17개소가 설치가 됐고 신규로 5개를 설치한다는데 이건 대부분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총 예산은 38억 500이어서 작년도에 31억 3천만 원, 올해 이제 6억 7,500만 원이면 이게 마지막 마무리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요거는 매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범죄 예방에 대한 CCTV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한테 이제 방범. 방범 CCTV인데 수시로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을 예. 통해서 오고 들어온 게 1년 한 2년치 수합하면 저희가 한 230건 이상 들어오는데요. 예. 그거를 이제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얼마씩 사업량을 좀 정하셔야 될 거 예,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정하고 합니다만 이제 예산이 제약이 있어서 금년에 12 세운 게 이제 6억 7,500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이제 우선순위 선정은 경찰서하고 이제 합동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올해 너무 적게 좀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특조금하고 이제 특결세 신청은 예.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들어오면 추가로 좀 하반기에 설치를 할 이게 예정입니다. 뭐 방범 뭐 CCTV는 여기서도 하지만 또 경찰서에도 하고 또 교통과에서도 하고 교통국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하는데 여기는 이제 스마트 도시과에서는 지금 이거 이제 요 사업도 또 진행을 하길래 지금 신규가 올해 5개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설치하신 거예요 이거는? 총 저기 방범은 17개고 이제 도로 방범이라 그래서 도로에 차량들 찍는 게 이제 그러니까, 5개고요. 그러니까. 그 위치는 따로 그 좀 리스트를 그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 방범 17개소하고
또 도로 CCTV 설치, 예, 도로 요거 방범 5개. CCTV 가 그 또 있습니다. 22개네요. 그것 좀 예, 예.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안선 안중 연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소요 예산이 1,000억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화성에서 송산에서 홍성까지인가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 평택 안중역하고 화성에서 저희가 시승도 해봤는데 신안산까지 연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전에 이제 그 탑승하셨던 거는 예. 일반 철도입니다. 일반 철도.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화성까지 지금 신안선 전철이 지금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안산에서 화성까지.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안중역까지 끌고 내려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일반 철도 아니에요. 이건 뭐죠? 전철입니다. 전철. 네네네. 그러면 신안산에서 화성까지 오게 되면 화성에서 우리 안중역까지 또 연결시키려. 네네.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지금 그 사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철도 그때 그 시속 그게 몇 킬로라고 200킬로라고 그랬나요? 몇 킬로로 가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그 일반 철도는 150km에서 200km로 보시면 됩니다. 150에서 예, 200킬로.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 정도의 사업이 이게 시작이 되나요? 이게? 지금 시작하는 건데요. 일단은 사타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나면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화성시하고 협약을 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기존 철도 그 노선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예. 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안중역도 그 여기에 이제 선로들이 예. 이제 5개 선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선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철을 저희가 구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소요 예산 이게 1,000억은 뭐죠 그러면? 이게 차량 차량 구입비. 구입비가 네, 1,000억이에요? 네. 이게 그러면 7월에 이게 이제 타당속 용역 착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착수를 했어요? 아니면 할 건가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그 접수를 받아서요. 오늘? 다음 주 정도에 최종 낙찰자 결정하고 저희가 바로 착수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철 타고 화성 지나서 이제 신안산 그쪽으로 또 이제 서울 그때 이게 여의도까지 가는 여의도까지 거. 네, 간다고 네, 얘기를 네, 들었는데 네. 그럼 뭐 시간도 좀 당초보다 좀 짧아지고 굉장히 여기 좋은 시간 소요가 굉장히 원활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